네, 먼저 그 의료원 경영 문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이 올해 10월까지 의료 수익이 265억 원이고 비용 475억 원. 그래서 의료 손실이 215억 원에 이제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46억 원이 전년도에는 의료 손실을 일으켰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또 의료 외 수입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기 순손실 이제 손실을 보면은 77억 9천억 원, 78억 원이 되는데, 코로나로 외래나 입원 환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의학 수입이 의료 수입이 감소했다, 줄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뭐 이런 그 상황은 상황대로 가능하지만은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것도 우리 청주 의료원의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말까지는 장기 순손실이 100억 원에 가까이 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청주위원장 손동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사태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선 2월 21일부로 청주의원은 모든 환자를 소개했고, 코로나에 대비해서 일단 코로나 환자가 받고 있었고, 그 후에 일부 3, 4, 5층 병상에서 환자를 보고 있지만 아직도 6, 7층은 코로나 환자만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코로나 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이게 뭐 의료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환자가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뭐 30% 이상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청주의료원이 적자가 77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보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숫자입니다. 이게 지금 보상금이 보조금 수익으로 115억 원이 표시가 됐는데 그걸 반영한 거라고. 거기보다 조금 한 120%들이 받고 있고, 예. 그래도 문제가 있어서 유동성 문제는 또 선지급금이 있었습니다. 공단에서 82억을 줬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지금 해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이게 청주의료원의 수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의료 외 수입으로. 예, 그거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것만 하나하나씩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까지 순손실이 어느 정도나 예측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게 보상비가 나오는 것이 조금 일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아직은 있습니다. 이 청주의원은 조금 구조가 이상해서 해마다 이 행정감사를 받을 때는 작년에도 한 20억 적자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연말에 보상이 돼서 일단 뭐 조금이라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 원장님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좀 말씀해 주시야지. 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작년 대비 지금 한 50억 정도 적자가 더 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줄어들 거로는 예상을 합니다. 지금 환자가 조금 늘고 있고 그래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40억 정도는 적자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 보상입니다. 손실 보상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복지부에서는 일단 장례시장까지는 못해드려요. 장례시장까지 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손실 보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금년에는 적자는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손실 보상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공단에서 선 지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크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정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 지급되는 부분까지 다. 예. 선지금은 82억 들어왔지만 정산을 어느 정도 해서 지금 한 2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 결론적으로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유동성의 부분에 연말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적자 보전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정하기를 30억 이상 적자를 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 보전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답해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복지부 차관께서는 일단 이 코로나 때문에 손해보는 거는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오는 거는 그렇지는 않고 있어서 근데 복지부에서 이 보상을 충분히 해줄 것 같으면은 상당히 작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다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복지부 국가 지원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코로나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가 우리 의료원이 담당해야 될 몫도 있지 않습니까? 다 국가한테 떠넘깁니까? 떠넘기는 것이 아니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자 자체가 줄고 있고 이건 뭐 청주의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대학병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개원과도 마찬가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럼 자체적으로 이 경영 개선 노력은 안 하시는 겁니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행스러운 것이 그래도 진료 과장들이 조금 환자 수를 늘리고 있고 수술 건수도 좀 늘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에 대비해서 일단 과장들도 좀 더 충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장례식장도 그래도 지금은 좀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의료원은 의료원대로 진료부의 활성화, 그다음에 병원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 장비 보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설물 구축 뭐 이런 것이 일단 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가 큰 위기를 몰고 왔지만은 실제적으로 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후의 경영 펀더멘탈을 이렇게 예상해 보면은 결코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장례식장 운영 수입도 대폭적으로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되던 음식이나 장례용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다. 동일한 건수가 장례식을 치르더라도 그러면 결국 그것이 의료원 수익 감소로 의료 외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겠고 의료 수익도 이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적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한 가지 더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게 우리 건강검진센터가 조금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은 나름대로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걸 본다. 그렇지만 전체 부분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적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앞으로 경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료원이 지금까지도 고민을 많이 해오셨겠지만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경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나름대로 분야별로 다 이렇게 고민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건강검진센터는 내년에 한 팀이 생기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검진센터는 그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원료로 생각하면 한 2개월, 3개월 정도는 작년 대비 더 많습니다. 아직 연간 수입을 보면 줄어들 있지만 원료는 좀 나아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각 분야별로 그 의료원의 수익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시고 마련을 하셔야 될 거다. 네. 경영 전략을 그렇게 짜야 될 거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지금 기획팀의 중심을 해서 비전 2025를 하면서 우리 경영혁신팀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성원 간의 머리를 짜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경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고객 만족 지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실시한 고객 만족 지수가 2018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자료 데이터를 보면은 2019년도에 외래 만족 지수가 82.4점이었는데 2.5점 증가했습니다. 외래 만족도, 외래 환자들의 만족도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입원 환자의 만족 지수는 82.2점에서 85.5점에서 82.2점으로 이렇게 낮아졌고요. 3.3점 낮아졌고요. 응급실 만족 지수도 88.36점에서 80.4점으로 8.2점 낮아졌고요. 또 검진센터 고객 만족 지수도 0.5점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평균 2019년도의 고객 만족 지수는 83.9점으로 2018년에 비해서 2.4점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고객 만족 지수가 편차가 이렇게 해마다 미세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야 되는데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예, 구체적인 분석보다 자체적으로는 2019년도는 청주의료원이 인증평가를 받은 해입니다. 인증평가를 받으면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좀 고객들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요구하는 바도 많고 그래서 보통 인증평가를 받는 해는 조금 떨어져서 2019년도는 그게 원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 설명은 안 되겠습니다만 더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인증평가와 관련이 있을 거다. 다만 평가가 낮은 반면에 안전성이나 뭐 이런 거는 훨씬 더 높아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외래 고객 만족 점수가 높아졌는데 그 높아진 항목은 의사의 경청, 또 약국 직원의 복약 설명, 의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이런 것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전체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입원 만족 지수가 높아진 항목은 직원의 예의 존중, 의사의 설명 이런 것만 높아졌습니다. 다른 부분 낮아진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신 뭐 상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병원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낮아졌는데 사람과 사람의 서비스의 부분에서는 높아졌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의사와 간호사와 직원들의 서비스가 관심과 대화가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철저하게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비전 2025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는 10년, 20년 단위로 했지만 지금은 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이번에 5년 단위로 만들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기에 의견이 수렴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 만족도 지수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고객 만족도는 기본적으로 병원에 대한 신뢰도고 이것이 또 병원에 대한 경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병원이 신뢰받고 또 잘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동일의 병원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고객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우리 그 직원들 모두가 공감하셔야 되고 그걸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민간병원에 가보십시오. 아침마다 인사하는 것들 다 아침마다 다 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우리 저희 그 공공병원은 굉장히 그 CS 부분은 취약한 거죠.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고 연구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청주의원 진료 협약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의료원이 도내 각 기관단체들과 진료 업무 협약을 체결하죠. 네. 각 병원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진료를 협약을 체결하고 진료비 감액 등 인센티브를 좀 주고 환자를 유치하는 그리고 유치를 통해서 또 병원을 홍보하는 그런 그 다각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유치한 그 진료 협약 체결한 기관 단체가 81곳인데 진료 건수는 3,700여 건 됩니다. 감면 총액은 2,500만 원 정도 되고 그런데 그 협약하는 것 중에서 협약 이용한 기관이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43개 기관인데 81개 기관 중에서 절반도 안 되고 이용한 사람들도 대부분 그 10명, 한 손가락 안에 꼽는 사람들은 서너 명씩 이렇게 하고 몇몇만 이제 100명 이상씩 됩니다. 이건 대부분이 건강 검진을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진료보다는 이제 진료 협약이 건강 검진을 위한 그런 협약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다면은 좀 더 협약만 체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약 체결하는 그 기관 단체하고 건강검진 부분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데이터를 보면은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이 조금 그 협약에 좀 어려운 점입니다. 예, 협약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원과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첫 번의 시작은 다 좋게 시작을 합니다만 좀 관리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원무팀장하고 제가 좀 더 상의를 해서 원무팀에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협약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협약한 기관에 올해 한번 찾아갈 건데 있으세요? 예, 찾아간 데는 있습니다. 육거리 당일에. 그거는 올해 협약한 데잖아요. 협약한 후에도 한번 찾아왔습니다. 예, 또 그 육거리 당일에도 갔었고, 예.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가지는 못했고, 자주는 가지 못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찾아뵌 곳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찾아뵙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여하튼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갔고 올해 육거리는 올해 협약했기 때문에 하고 그 후에 한번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업무다. 우리가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관리에서 관리 파트에서 그냥 협약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말씀 들어서 예.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행사할 때 잠시 가서 시간 내서 이런 홍보하시고 하시면 되죠. 왜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0% 감면합니다. 감면 해드립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홍보 자료 주고 다 하면 됩니다. 다른 병원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협약 관련해서 내부 규정이 지금 없죠. 예, 내부 규정이 없어서 저번에 그 2019년도 감사 개선사항으로 2020년부터는 감면위원회를 실시를 한 후에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뿐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건 내용 알고 있는데 여하튼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서 짜임새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시라. 그리고 거기에서 직원들도 활동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써주십시오. 감사제로 110조 독감 백신 유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른 부분은 이제 여러 부분은 우리 후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테고 저는 조직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감 백신 사건이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노출됐을 때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드렸습니다. 야, 이거는 관리 운영 부분에서 신속하게 조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사건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이런 중에 하나는 사전에도 이렇게 조치를 잘 관리를 하고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이렇게 협의나 감찰이나 감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문제가 도출됐을 때 사전적으로 내부에서 협의하는 기능이 뭐가 있습니까? 논의를 해서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일단 해야 된다 이렇게 기존이 있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존에 간부 회의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결정들을 거기서 이제 도출을 하십니까? 네, 그럼 이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내부에서 발생되면은 각 분야에 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다 이렇게 노동조합까지 포함시켜서 다 같이 이렇게 협의하고 상의하고 이게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 모두의 문제다 이런 의식 속에서 그런 협의 대책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간부에서 그냥 얘기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간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이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논의 구조를 좀 폭넓게 하고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전체 조직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조치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원 같은 경우 우리 조직 운영 관리 문제가 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은 다 가서 신고하고 다 이렇게 조치를 하고 다 상황 파악이 단시간에 이루어져야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외부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수사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되고
그것이 조사가 되고 다음 단계로 조치가 순차적으로 넘어가면은 그것이 외부에 이렇게 크게 문제화되지 않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안 된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움직인 게 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일단 우리가 자료를 주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전 직원이 참여해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자수를 해갖고 내용을 가지고 보건소에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 자료는 우리 객관적으로 정말한 그 사실 그대로를 넘겨줘서 그 후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제 상황 파악, 조사, 그리고 이제 조치, 네?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그 보완책, 예방책 이런 프로세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가 이게 탁탁탁탁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의 조직 그 관리 운영의 부분에 상당한 이완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번도 그렇지만은 전의 사건들도 전에 이제 그 문제가 밖으로 도출된 사건들에 대해서 똑같은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게 합니다. 조직 운영 관리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짜임새 있게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고. 일반 공직 부분이나 일반 사기업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같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죠. 지금 뭐 조직의 특성이나 운영의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하지만은 적어도 짜임새는 있게 가져가서 그것이 내부적인 외부적인 위기가 되는데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뭐 답이 되겠을까 뭐 되겠지만 일단 이 정도 상시 감사 체계로 일단 바꾸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직원도 한 명 뽑고 지금까지 특수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감사를 가동했습니다만 일단 상시 감사 체계로 바꾸는 걸로 좀. 아니 감사도 감사 기능도 감사 기능이지만 뭐 그것이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조직의 문제일 수 있다. 조직 자체의 분위기고 조직 자체의 콘센서스가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감사 한 명 한다고 해서 상시 감사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다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